어떤 계획에 근거하지 않고 자극에 대한 갑작스러운 결과로서 당장 필요하거나 당분간 구매할 필요가 없는 제품을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충동 구매를 하신 적이 있나요? 특정한 물건을 계획 없이 구매 후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바로 충동 구매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충동 구매의 유형은 순수 충동 구매, 상기 충동 구매, 제한 충동 구매와 계획적 충동 구매가 있습니다. 순수 충동 구매는 말 그대로 제품의 신기성에 근거한 충동 구매로 소비자가 제품의 새로운 것을 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행동이 됩니다. 상기 충동은 사전에 구매할 계획은 없었으나 상점 내 진열되어 있는 제품을 보는 순간 곧 필요성이 상기되어서 그 제품을 구매하는 행동이 되겠죠. 순수 충동 구매와 다른 것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상기 충동 구매가 되겠습니다. 제한 충동 구매는 특정 상품에 관해 사전 지식이 전혀 없어 구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구매할 계획은 없었으나 상점 내 촉진 활동에 노출되는 순간 제품의 유용성을 발견하고 구매하는 행동이 되겠죠. 즉 제품의 유용성을 발견함에 따라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획적 충동 구매는 당장 필요한 제품은 아니지만 사전에 구매하려는 계획이 있었고 점포에 들려 그런 제품을 구매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사전에 구매할 계획이 있는 경우 계획적 충동 구매가 되겠습니다. 소비자가 주말에 입을 새로운 옷을 사기 위해서 쇼핑하러 점포에 갈 수가 있습니다. 쇼핑객은 점포에서 나비 넥타이를 발견하고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를 구매했다면 순수 충동 구매가 됩니다. 그런 다음 여름용 셔츠가 적당한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 셔츠를 하나 선택하였다면 상기 충동 구매가 되고 면바지가 진열돼 전시된 것을 보고 실제로 일할 때 입을 옷을 구매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계획적 충동 구매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점포를 방문했을 때 이러한 현상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구매 과정 자체가 소비자가 소비로부터 얻는 편익의 중요한 부분이죠. 이러한 과정의 만족은 미래 구매에 참여하고 싶은 욕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충동 구매가 일어나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구매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매 의사결정의 유형으로서는 복잡한 구매 행동, 부주와 감소 구매 행동, 습관적 구매 행동, 그리고 다양성 추구 구매 행동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들은 신중하게 구매하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구매하기도 하고 또 습관적으로 구매하기도 합니다. 구매 의사결정은 브랜드 차이나 관여도에 따라서 매우 다르죠.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여도가 높고 브랜드 간 차이가 높을 경우에는 복잡한 구매 행동을 하고 관여도가 낮고 브랜드 차이가 높을 경우에는 다양성 추구 구매 행동이 일어납니다. 관여도가 높지만 브랜드 간의 차이가 낮을 경우에는 부주와 감소 구매 행동이 일어나고 관여도도 낮고 브랜드 간 차이가 적을 경우에는 습관적 구매 행동이 일어납니다. 복잡한 구매 행동은 구매 시에 관여도가 높고 브랜드 간의 차이가 뚜렷할 때 소비자 구매 행동이 되죠. 브랜드 간의 차이가 뚜렷하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명품 브랜드와 그렇지 않은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구매자가 학습 과정을 끝내고 제품에 대한 신념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태도를 형성하고 신중한 구매 선택을 합니다. 관여도가 높은 사람은 제품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죠. 마케터는 구매자들에게 제품 속성과 상대적 중요도를 학습할 수 있도록 긴 광고 문안에 인쇄 매체를 사용해서 브랜드의 편익을 기술함으로써 제품 특징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브랜드 선택에 영향을 주기 위해 판매원과 구매자의 친분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죠. 부주와 감소 구매 행동은 관여도는 높지만 브랜드 간의 차이가 적을 때의 소비자 구매 행동이 되겠습니다. 제품이 고가이고 가끔 구매하고 위험이 수반되는 경우가 되겠죠.
예를 들면 카펫은 비싸고 자기 표현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고관여 의사결정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각된 브랜드 차이가 크지 않다는 사실로 구입할 수 있지만 쉽게 구입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주변을 물색할 수도 있습니다. 구매자들의 반응은 구매 편의성이나 제품 가격에 의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품을 구매한 후 구매자는 구매한 제품이 어떤 경험을 발견하거나 구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호의적인 정보를 얻는다면 구매 후 부조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조화를 상쇄하기 위해서 마케터의 판매 후 커뮤니케이션은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잘 선택했다고 느끼도록 증거와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습관적 구매 행동은 저관여와 브랜드 간의 차이가 거의 없을 때 소비자 구매 행동이 됩니다. 저관여 제품은 값이 싸고 자주 구매하는 제품입니다. 설탕 같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제품 범주에 깊게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점포를 방문하여 브랜드와 관계없이 설탕을 구매합니다. 반복적으로 동일한 브랜드를 구매한다면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보다는 습관적인 행동의 결과가 되겠죠. 소비자들은 브랜드에 관하여 철저하게 정보를 탐색하지도 않고 브랜드 자산을 평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구매하는 브랜드에 관하여 신중한 의사결정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매자들이 보고 읽은 대로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반복은 브랜드 확신보다 오히려 브랜드 친숙성을 창조합니다. 소비자들은 강력한 브랜드 태도를 형성하지는 않지만 친숙하기 때문에 브랜드를 선택합니다. 관여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심지어 구매 후 선택을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구매 과정은 수동적 학습에 의해 형성된 브랜드 신념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저관여 제품을 광고할 때 광고 문화는 핵심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들이 쉽게 기억하고 브랜드와 연상하기 때문에 시각적 상징과 이미지는 중요하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고는 짧은 시간 지속되는 메시지의 높은 반복을 포함하고 인쇄 매체보다는 방송 매체에 특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여도가 낮은 상품을 저관여도 상품, 관여도가 높은 상품을 고관여도 상품이라고 분류를 했죠. 관여도라고 하면 특정한 제품에 대한 자신의 관심이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관여도가 높다는 것은 제품이 고가이거나 특정한 제품에 대해 전문적인 배후가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양성 추구 구매 행동은 저관여이고 브랜드 간의 차이가 있을 때에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불만족보다는 단순히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브랜드 전환이 많이 일어납니다. 마케팅 전략은 시장 선도자와 소수 브랜드와 다르게 차별해야 하죠. 시장 선도자는 진열선반 공간을 차지하고 진열선반에 제품을 가득 채우고 자주 상기 광고를 함으로써 습관적 구매 행동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도전자는 저가격, 특별한 거래, 쿠폰, 무료 샘플과 무엇인가 새롭다는 이유를 제시하는 광고를 제공함으로써 다양성 추구를 촉진합니다.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의 유형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행동 분석은 구매 의사 결정을 할 때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구매자는 자신과 가족의 소비를 위해 구매하는 소비자와 사업용으로 구매하는 산업재 구매자로 분류가 됩니다. 마케터는 구매자들의 실제적인 욕구와 개인의 정서나 개인적인 욕구에 관심이 있습니다. 의사결정 모델은 다소 길게 나타나지만 실제로 구매 의사결정은 습관적이고 이러한 과정이 빠르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특정한 단계가 생략되기도 하고 때로는 역방향으로 진행되는 단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은 첫 번째, 소비자는 문제인식을 하고 정보를 탐색해서 특정한 제품 간의 대안을 평가하고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제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런 후 구매 후에 만족과 불만족, 구매 후 평가가 이루어지고 구매 후에는 최종적으로 제품을 폐기하는 그러한 처분 절차가 있습니다. 문제인식은 소비자가 어떤 품목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일어납니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두 가지 요인, 즉 품목 고갈과 품목 확장이 있습니다. 문제인식은 품목 고갈이나 품목 확장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품목 고갈은 소비자가 상품을 다 사용하였거나 다 소모한 경우가 되겠고, 품목 확장은 소비자가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필요를 느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소비자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느낀 욕구는 실용적이거나 쾌락적이거나 또는 상징적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용적 욕구는 제품의 기능적 특성과 관련이 있고, 쾌락적 욕구는 제품 사용의 즐거움이나 신미감과 관련이 있고, 상징적 욕구는 제품의 사회적인 인정이나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적 자극이나 동의는 실제적인 상태와 원하는 상태 간에 갭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는 동기가 발생이 되죠. 개인이 배가 고플수록 동기가 더 커지지만, 일단 배고픔이 만족되면 개인은 다른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실제적인 상태는 보통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마케팅 활동은 원하는 상대에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이동의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은 욕구를 충족하는 새로운 방법을 더 많이 고려합니다. 간단한 예로 배고픈 사람은라도 먹을 것입니다. 정보 탐색은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정보를 얻는 단계로 내적 탐색과 외적 탐색이 있습니다. 욕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소비자들은 내적 탐색과 외적 탐색을 하게 되죠. 내적 탐색이란 제품의 이전 경험을 기억하고 제품에 관하여 들은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적 탐색을 위해 정보의 원천으로는 브랜드, 제품의 속성, 제품에 대한 태도 및 과거 경험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달리 외적 탐색은 점포를 둘러보고 제조자의 제품 설명과 광고물을 읽어보거나 생각하고 있는 구매에 대해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적 탐색으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외적 탐색을 하게 되는 거죠. 외적 탐색은 충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문제 자체가 복잡한 경우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외부로부터 정보를 탐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외적 탐색의 정보 원천으로서는 개인적인 정보 원천, 가족, 친구, 이웃, 친지로부터 정보를 얻는 경우가 되겠고, 광고, 판촉사원, 중간상, 포장, 진열 이런 것들은 상업적 정보 원천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문기사, 뉴스, 소비자 잡지 등은 공공적 정보 원천이 되겠고, 시험 구매, 제품의 직접 사용은 경험적 정보 원천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구매를 위해 내적 탐색은 충분합니다. 예를 들면 과자를 구매할 필요가 있는 소비자는 선호하는 브랜드의 맛이 어떤지와 과자가 슈퍼마켓에 어느 선반에 있는지를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새로운 오디오 세트를 구입할 때 제조자의 홍보 전단을 읽고 점포를 둘러봄으로써 상당히 광범위한 정보 탐색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탐색의 목적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죠. 과자를 구입하는 것은 자금 지출이 적기 때문에 위험이 적지만, 부적절한 오디오 세트를 구입하는 것은 비싼 실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소매상들은 불평 없이 반품 정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 수준을 감소하고 구매를 더욱 적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를 탐색한 후 몇 가지 경쟁 브랜드를 선별하게 됩니다. 수집하거나 기억한 정보에 근거해서 소비자들은 대안을 또 평가를 하게 되죠. 소비자는 욕구를 가장 가깝게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의 집합인 고려군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고려군을 만들기 위해 분리점을 사용합니다. 제품 특성에 대한 소용이 있는가, 소용할 수 있는 가치의 최소점과
최대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가격의 소용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신호는 선택할 때 중요합니다. 특별한 가격표, 브랜드명, 심지어 소매업자 등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시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가격은 자주 품질의 지표로 사용되지만 이것은 다른 신호가 있을 때는 감소가 됩니다. 때때로 분리점의 사용은 고려군에서 모든 가능성을 제거하고 그런 경우에 소비자는 기준을 수정할 것입니다. 고려군이라고 하면 특정한 브랜드를 생각하고 있는 집합을 상품 고려군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의 순서를 창조합니다. 제품이 고려군의 구성원이 되어야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선택되어 구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은 장황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휴리스틱이나 의사결정 기준을 사용합니다. 지침으로 이전 경험을 사용함으로써 위험을 감소하는 간단한 if된 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낯선 도시를 방문하는 해외 여행객은 지역 주민들이 가장 좋은 식당을 안다는 이유로 현지인이 가득 찬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 발견적 학습법을 갖고 있습니다. 음식점에 손님이 많은 경우 그 음식점을 찾아가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 바로 휴리스틱이 되겠죠. 이러한 휴리스틱 즉 발견적 학습법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탐색 휴리스틱, 정보를 발견하는 규칙과 관련이 있는 거고, 평가 휴리스틱은 제품을 판단하는 것이며, 선택 휴리스틱은 대안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은 구매 결정을 할 때도 내적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갈등은 소비자가 원래 결정 계획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또는 원래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대안 계획이 나타날 때 발생을 합니다. 갈등의 유형에는 접근 갈등과 접근 회피 갈등과 회피 갈등이 있겠죠. 접근 갈등은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이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주지만 하나를 선택할 때 곤란을 느끼는 갈등 상황을 말합니다. 즉, 두 가지가 모두 좋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모를 때 나타나는 갈등이죠. 이것은 소비자가 비교를 해야 하고 탐색 패턴이 일시적으로 중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접근 회피 갈등은 제품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비싸다는 것을 알 때 발생합니다. 선택하고자 하는 특정 대안이 긍정적인 속성과 부정적인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을 때 곤란을 느끼는 갈등 상황이 됩니다. 회피 갈등은 두 대안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즉 두 대안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죠. 제시된 대안들이 모두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겪게 되는 갈등 상황을 말합니다. 실제적인 구매는 소비자가 필요한 브랜드를 찾아내고 신뢰하는 소매상을 선택하고 적절한 지불 방법을 선택한 후에 오게 되죠. 평가 단계에서 소비자는 브랜드를 순위 평가하고 구매 의도를 형성합니다.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를 구매하지만 구매 의도와 구매 결정은 다른 사람의 태도와 상황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으로서는 첫째, 다른 사람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소비자는 소득, 가격과 제품 편입과 같은 요소에 근거해서 구매 의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하기로 한 브랜드가 점포에 없을 때 불가피하게 다른 브랜드를 구입하는 것처럼 예기치 않은 사건은 구매 의도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선호와 구매 의도가 항상 실제적인 선택이 되는 것은 아니죠. 구매 후 평가는 제품 구매가 성공적인지 아닌지를 소비자가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매 후에 입수된 새로운 정보가 소비자의 생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과정은 항상 소비자가 구매하기로 예상했던 제품과 실제로 구매했던 제품 간의 비교를 포함합니다. 구매 전에 소비자는 제품의 기능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공평 성능, 이상적 성능, 기대 성능이 되겠죠. 제품을 구입하는 비용과 노력에 적합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느낀다면 공평 성능이 되겠고, 소비자가 제품에서 성능이 있었으면 희망한다면 이상적 성능이 되겠고, 제품에 당연히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 기대 성능이 되겠습니다.